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미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 걱정이 좀 되네요. 저는 지금 속초에 있습니다. 어제 속초에 왔는데요.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달려오다가 인제 정도에서 비가 그쳤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속초는 흐리지만 비가 오지 않는 날씨였고, 또 물론 중간중간 약간씩 비가 뿌리기도 했지만 그렇게 폭우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속초에서 저희 SCC 샤론 코치 클래스 온라인 강의 플랫폼 저희 마케팅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다 마치고 이제 우리 팀들은 서울에 올라가는 중이고요. 저는 속초에서 하룻밤 더 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10시에 라방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비 피해는 없으셨나요? 뉴스에서 또 제가 잠깐 봤더니 피해를 입은 지역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피해, 가옥 피해, 아니면 실종된 분들도 있고, 여도 우리 온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어서 평안한 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그래도 패드가 준비돼서 여러분하고 인사를 할 것이고, 오늘은 힐링 타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질문들, 아니면 일상에 관한 이야기들, 주말 보낸 이야기, 이런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DNS WKS님, 안녕하세요. 전배배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유명진님, 어서 오십시오. 훈서원님, 코치님 잠깐 들어왔어요. 아들 영어 수업 중간에 호텔방 들어와서 숨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훈서원님은 부산에서 서울로 지금 가족과 함께 잠깐 여행 오신 거죠. 단톡방에서 봤는데, 그런데 이제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군요. 저도 가끔 이제 외국 나가서 이렇게 라이브를 할 때, 호텔방은 방이 하나잖아요. 스위트룸이 아닌 바에는. 그럴 때 남편이 정말 조용히 있어 주거든요. 그 심정일 것 같아요. 해피미어님, 서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팀 지금 차 안에서 3명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김미연 패션 디자이너, 그 다음에 이민경 웹 디자이너, 배지연 마케팅 전문가, 이렇게 3분은 지금 같은 차로 이동 중이고요. 저는 속초에서 남편과 함께 있습니다. 유명진님이 상주에도 이제 비 피해가 좀 있나 봐요. 그런데 유명진님은 괜찮으시다고. 다행이네요. DNS WKS님은 저도 능력되면 취직을 하고 싶으시다고. 그러세요. 오늘은 저희가 속초에서 고성 쪽으로 가다 보면 바다가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야진 해수욕장에서 거진항까지 한 4개 정도의 해수욕장을 좀 들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와 함께 물놀이 하고 싶으시다. 그리고 제가 명명하기를 자연산 워터파크, 자연산 워터파크, 즉 수심이 얕고 근데 수심이 얕은 데 비해서 파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수영복 입고 혹은 반바지에 티셔츠 입고 튜브만 있어도 우리 애들은 워터파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워터파크를. 그래서 제가 아이아지는 저는 오늘 처음 가봤는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이 바닷속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강원도 바다가 참 다양한 형태인데 아야지는 특히 그냥 자연산 워터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호우가 끝나고 다시 여러분이 바다를 찾을 때는 고성
네, 속초 옆에, 속초에서 이제 금강산 방향으로 가는 곳에 고성이 있습니다. 인접해 있어요. 거기에 아야진 네,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가보시면 우리 아이들과 부모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예, 정말 즐겁게 예, 워터파크를 즐길 수 있는데, 특히 제가 본 장면에서 한 3살, 4살 된 아이가 아빠랑 같이, 예, 파도 타기를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여기가 정말 무릉도원이구나. 여기가 정말 외국의 어디보다도 더 훌륭하게, 더 행복하게 우리가 이렇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곳이구나 느꼈었어요. 예. 왜냐하면 뭐 양양이라든가 예, 또 속초의 일부 해수욕장들은 대부분 이제 성인들이 예, 서핑하는 곳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아야지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서퍼들은 거의 없었고요. 그냥 예, 일반인들이 놀러 와서 예. 그냥 예, 해수욕을 즐길 수 있고, 또 평상이 쭉 있었어요. 물론 유료겠죠. 예, 그래도 충분히 쉴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추천합니다. 네, 리 오케이 님도 아야진이 고성이 최고라고 알려주시네요. 예,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예, 아야진 홍보대사가 됐네요. 네, 퍼플 빌리지님, 도곡동은 비 피해가 괜찮은가요? 제가 사는 곳은 도곡 이동인데 한 번도 비 피해를 당한 적이 없어요. 예, 오히려 대치동, 도곡동, 뭐 양재동이 다 인접해 있는데, 오히려 이제 물난리는 예, 대치동 쪽이, 그냥 거기가 굉장히 낮은 저지대거든요. 예, 그래서 가끔 여러분 막 대치동, 예, 대치역 사거리에 예, 물난리가 났다. 이런 경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도곡동은 좀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 물난리가 난다는 거는 배수로 문제거든요. 예, 물이 들어왔을 때 물이 얼마나 많이 빠지느냐, 예, 그런 인프라가 잘 돼 있느냐 이렇게 본다면 예, 도곡동은 거의 예, 그런 게 없는 동네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제가 오래 살았는데 네, 그런 거를 잘 못 봤습니다. 예, 대치동은 가끔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동 쪽은 특히 이제 예술의 전당 가기까지 거기 이제 산들이 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산사태가 나면 또 예, 굉장히 예, 힘들어질 수도 있죠. 네. 여러분들 인사해 주시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세건 캐스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DNSWKS님이 정보 감사합니다. 네. 유명진님이 속초 고성에 꼭 가보겠습니다. 네. 쿨쿨님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셨어요? 아야진 엄청 핫하죠. 예, 친정 강릉이고 시댁은 고성의 교암인데 저희는 늘 여름 휴가는 강원도입니다. 네. 교암도 굉장히 예, 아이들 놀기 좋아요. 근데 거기는 파도 타기라기보다는 그냥 바닷물 즐기기 정도. 예, 그리고 교암은 굉장히 조용한 동네고 현지인들도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교암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곳이고, 강릉은 이제 속초보다는 훨씬 큰 도시고, 예, 그리고 해수욕장도 훨씬 더 많이 발달되어 있죠. 네, 그래서 또 강릉도 예, 속초에서 멀진 않습니다. 네. 예, 미나니님, 미나니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영등포도 괜찮아요? 지난번에, 예, 미나님 미국 대사관 행사는 잘 갔다 오셨는지 제가 사진은 봤습니다. 네, 많은 활동, 예, 멋지십니다. 예, 미나님과 저랑은, 예, 우리 미국 대사관, 예, 초청으로, 네, 교육 인플루언서, 예, 우리 미국 연수를 갔다 온, 예, 동료입니다. 네. 네, 대치역 지하철이 아침에 불났다고 하더라고요. 불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화재가 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혼잡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뉴스를 못 봤네요. 네, 네, 최은정 님이 오랜만에 라이브 참여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주제가 있나요? 아닙니다. 오늘은 두런두런 힐링 타임이고,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또 샤론 코치가 하긴 뭐 라이프 코칭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거의 많은 질문에 제가 또 답을 해드릴 수 있죠. 네. 예.
민트밤님 안녕하세요. 다들 별일 없으신가요? 모두 별일 없으시길요. 그렇죠.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도 참 그 홍수 항상 그 매해 정말 홍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뭐 재난 모금 행사 이런 것도 많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재민 이런 것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 강이 범람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 근데 요즘은 그래도 4대강 때문에 예, 그 홍수 조절이 많이 되고 있죠. 예, 여하튼 이런 자연재해도 과학으로 우리가 또 완전히 그 대비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죠. 네. 자, 언더라인 네, 소북님이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DNSWKS님이 이번에 양양의 아이랑 서핑 수업을 예약해놨는데 아야진도 혹하네요. 네, 그러니까 양양은 서퍼를 위한 도시지만 예, 아야진은 서퍼는 아니고요. 튜브를 갖고 예, 물놀이 하는데 예전에는 바닷가를 가면 튜브가 참 많았잖아요. 아이들 거는 뭐 알록달록하고 성인들 거는 약간 타이어 모양.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바다를 우리가 서퍼들에게 내주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좀 그것도 좀 아쉬웠어요. 그러면 서핑을 못하는 사람들은 바다를 못 즐기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야진 가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야진은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네. 쿨쿨님, 고성 도곡리 계곡도 좋아요. 아, 그래요? 저는 또 모르는데, 네, 고성 도곡리 계곡이 좋대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다가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네요. 예, 샤플님들께 알려드리고 싶다고. 아, 그래요? 네, 고성, 예, 도곡리 계곡을 그러면 제가 내일 예, 컨디션 좋으면 한번 가볼까 합니다. 네. 우리 예, 배지연님, 네, 코치님, 저희 잠실 지나요. 잘 도착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어서 들어가 푹 쉬세요. 네, 자, 최은정님, 초딩 아들이 5주 동안에 미국의 사촌 집에 갔는데 오전은 썸머스쿨 수업을 가긴 하는데 심심하다며 집에 오고 싶다고 전화 왔어요. 썸머스쿨을 갔는데 재미가 없다. 이 뜻은 뭐냐면 언어의 장벽으로 아이가 예, 참여가 힘들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예.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래도 엄마가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이 아이가 어떤 식으로 예, 참여해야 되는지 네, 참여해야 되는지, 예, 그거를 한번 알아보시고, 네, 프로그램을 보고, 프로그램에서 이 아이가 뭐 인사말이 필요한지, 어떤 액티비티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운동이 있는지, 아니면 영어 공부를 하는지,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백업을 해주세요. 그래야 재밌지. 이 심심하다는 거는 나만 적극적으로 참여 못한다 이런 소리를 저한테는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니면 오후 시간에 서머스쿨이 끝나고 오후 시간에 이 아이가 할 게 없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학습 면에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이 아이한테 그 학습적 아카데믹한 거 뭐 읽기 아니면 쓰기 주로 쓰기겠죠. 아니 말하기도 되고요. 예, 튜터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홈스테이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예, 오후 시간도 뭐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그것도 한번 관계자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이나님, 네, 봄파이어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유명진님이 화재가 났다고요, 대지역에요. 그래요? 네, 공기청정기에 불이 났다고요. 유명진님은 대치동 소식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예, 뉴스에 나왔나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쿨쿨님, 요즘 제복이 엄청 잡힌대요. 강원도 가신다면 아이들 물안경, 예, 바구니 챙겨가세요. 제복이가 그게 조개인가요? 예, 제가 조개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제복이를 이용한 요리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속초에서는 못 봤는데, 속초에서 이제 양양 쪽으로 가다 보면 이거 전문점들이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조개로 알고 있는데, 네, 아니면 다시 쿨쿨님 알려주세요. 네.
민트맘님, 창코치님 추천해주신 대한민국 학부모님께 책이 왔어요. 앞부분부터 포스트잇이 덕지덕지 붙이게 되네요. 책 추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저희 SCC 샤론코치 클래스에 네, 그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가 SCC 가게입니다. 거기에 제가 대한민국의 학부모님께, 대한민국 학부모님께라는 그런 책을 추천해 드렸고 공부를 진행합니다. 일요일까지. 그런데 제가 그 책이 제가 먼저 출판사에 요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책 내용이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내용이었다. 예, 봐야 될 내용이었다. 그리고 또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샤론코치가 거의 뭐 한 10년 전부터 여러분에게 강조했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이미 실행해서 예, 결과를 얻은 예, 그런 내용들이 책에 다 녹아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읽으면서도 내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방송을 통해서 했던 말들이 이렇게 예, 서울대 교수께서 이렇게 증거해 주듯이, 증명해 주듯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네, 참 좋았어요. 코치님 샵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럴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누가 좀 써주실래요? 네, 우리, 샤론 코치, SHARON, 네, 클래스, CLAES, 샤론 코치 클래스.com 들어가시면 SCC 가게라고 상단 메뉴가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학부모님께라는 책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속초 오면서 예, 지금 키보드판을 안 가져왔어요. 예, 누가 좀 올려주세요. 우리 샤플들이. 네, 책이 정말 여러분 꼭 보셔야 될 책이에요. 네. 예, 제복 조개 맞죠? 네, 조개라고 하더라고요. 네. 물속에 들어가서 발바닥을 비비면 잡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DNS WKS님, 저도 책이 도착했어요. 예, DNS WKS님이, 우리, 샤론코치 클래스.com, 예, 우리 댓글로 좀 한번 올려주세요. 네. 네. 네, 손 챌린지님 아마 확인하셨죠? 네, 들어가시고 일요일까지만 공부를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61개의 예, 온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리틀 유님이 코치님 안녕하세요. 빗길을 무사히 다녀오셔서 다행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시부모님 모시고 시누이 만나러 미국 동부에 3주 갑니다. 아이가 7살이고 동부 시골이라서 그냥 유유자적 있다 올 생각인데요. 이런 경험도 경력화할 수 있을지요? 경력화라는 뜻은, 경험을 경력화한다는 뜻은 문서화한다는 뜻인데요. 예, 7살 때 3주 미국 여행 간 거는 문서화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엄마와 함께 여행 스크랩북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여행 스크랩북. 예, 왜냐하면 7살 때 기억들은 많이 예, 어른이 되면서 퇴색합니다. 그렇지만 사진을 찍고 간단하게 멘트를 달아서 예, 그 기록을 해둔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이거는 블로그 형태도 좋고 아니면 아날로그 형태로 아예 사진을 찍고 글을 써서 스크랩북 형태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다만 아이한테 혹시 예,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거나 뭐 햄버거를 먹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뭐 물건을 살 때 아이한테 혹시 예, 말할 수 있는지 예, 간단히 배운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이가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영어를 했더니 통하는구나, 내 영어가 통하네, 이런 즐거움을 보고 내가 더 영어 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자극이 돼서 영어 공부에 동기부여가 됩니다. 네. 네. 네, 미림님,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여기, DNS, 예, WKS님이, 네, HTTP 이러 하셔도 되고요. 네, 샤론 코치, 네, 클래스.com,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경험을 경력으로 만든다라는 이야기는 먼저 입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입시에서의 그 활동은 최근 3년간을 말하는 겁니다. 즉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경험만을 말하는 거고, 특목고 들어갈 때는 당연히 중등 때까지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유아 때나 초등 때 경력은 입시에서는 쓸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활동이 꼭 입시만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가 기억은 계속 망각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료화가 된다면 반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7살 정도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공기계 핸드폰 우리 한 2년마다 우리 핸드폰 바꾸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멀쩡한 핸드폰이 있을 거예요. 그럼 충전해서 카메라 기능으로 써봐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경험을 경력으로 만든다는 거는 이 아이의 또 꿈과 그 다음에 끼, 입시에서는 꿈과 끼라고 합니다. 키워드를 갖다가 자기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자기가 어떤 일을 잘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그 학교, 그 학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만들기를 권해요. 블로그, 요즘은 이제 블로그, 인스타, 그리고 이제 유튜브까지 이 3종 세트를 하는데, 사실은 개인이 유튜브를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유튜브가 수익 구조가 별로 취약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은. 또 인스타도 사실은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사진을 올릴 수 있으나 검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막 1년 전에 내 사진을 인스타에 찾겠다. 무리입니다. 검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내 정보의 보물창고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은 블로그가 가장 좋습니다. CJ, 지선님, 코치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라방을 참여합니다. 오늘 책을 도착해서 조금 읽다가 라방에 들어왔어요. SCC 가게에서 책을 공부하셨군요. 아들과 함께 듣는데 7살 아들이 코치님 말씀을 듣고 퇴색이 무엇이냐 물어보네요. 자, 그럴 때는 일단 여러분이 핸드폰에서 당연히 그냥 검색, 네이버나 구글에서 퇴색이라고 찍어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퇴색의 단어가 나오죠. 자, 퇴색이 뭔가, 색이 흐려진다, 색이 없어진다,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억이 퇴색됐다, 얘는 기억이 또렷한 거에서 희미한 거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아이를 물어볼 때는 내가 사전을 찾는 걸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사실은 7살 때 한글을 쓸 수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요. 자판을 찍을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 자꾸 찾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보고 뜻만 찾아보면 기억이 또 많이 또렷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짧은 글짓기를 읽는 거예요. 짧은 글짓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직접 우리가 활용해봐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점점 또렷해진다, 각인된다. 이거는 활용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습니다. 아이랑 같이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차에서 참 많이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면서 혹은 말을 하면서 특히 이 한자어로 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아이랑 같이 찾아본다. 사전 찾기 놀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뜻 알려주고, 한자어가 있으면 그 뜻을 또 다리 알려주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같이 짧은 글짓기 해보고, 그런 시간을 반복해서 가지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찾아봅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이리틀 유님 감사합니다. 코치님, 스크랩북 만들어서 좋은 추억 남기기 할게요. 경력화에 대한 개념도 확실히 잡았습니다. 공기계도 챙겨갈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잘 됐네요. 정연희님, 어서 오세요. 어바웃타임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속초인가요? 속초입니다.
속초를 또 제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제가 포르투갈 갔다 와서 이번에 속초 세미나 때문에 왔는데 1박 2일 동안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김 기자가 간다 라방을 하고 그리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식사를 할 시간도 없었어요. 왜 혹여 고속도로가 막힐까봐. 역시 조금 막히더라고요. 경기도권에서는 좀 막혔고요. 좀 지나니까 이제 괜찮아졌어요. 근데 올 때는 저희 양재동에 얌얌김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치동 방향에서 본다면 양재역 사거리 건너기 전이에요. 얌얌김밥이 참 맛있습니다. 아이들은 돈가스 김밥 좋아하고요. 어른들은 치즈김밥, 기본 김밥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 항상 김밥이 먹고 싶을 때는 거기에 들려서 김밥 한 줄, 유부초밥 혹은 제가 소화력이 좋을 때는 돈가스 김밥, 치즈 김밥을 사고 그 옆에 편의점에서 얼음 하나랑 그 다음에 커피가 이렇게 원두커피가 팩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세븐일레븐에는. 그거 사고, 그리고 생수 하나 사고, 또 우리 남편은 또 뭘 좋아하냐면 환타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를 사들고 이제 장거리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여행을 즐겼고, 그리고 또 우리 김미연 쌤이, 투썸에서 커피 같은 음료를 샀죠. 그리고 논스톱으로 그냥 속초까지 왔습니다. 속초에서 와서 저희가 이제 짐을 바로 풀으진 않고요. 우리 또 우리 30대가 2명이고요. 40대가 1명이고 그리고 접니다. 그러면 그 각 세대별로 좋아하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30대가 추천하는 속초에 있는 굉장히 핫한 카페. 그 카페의 특징은요, 논뷰예요. 논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인스타에 사진 한 장 올렸는데요. 사실 60대인 제가 볼 때 논뷰가 뷰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30대들한테는 그게 특히 도시에 사는 30대들한테는 논뷰도 또 새로운 풍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고치가 잘 가는 단골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일행 중에 한식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제가 자주 가는 단골집만 시리즈로 다녔더니 너무 만족해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속초 중앙시장에 갔는데 아무 음식도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뭐 게를 한 마리 찔까, 대게를 한 마리 찔까, 그리고 뭐 회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또 비도 좀 오고 그래서 저희는 정말 비싸고 맛있는 새우, 꽃새우 사고 그 다음에 멍게를 샀습니다. 자연산 멍게. 그리고 제일 핫한 가리비. 지금은 홍가리비처럼 아니고요. 원래 일반적인 가리비. 그거를 2kg 샀습니다. 2kg 사서 속초에서 그거를 그냥 좀 씻어서 솔로 씻어서 물을 넣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났어요. 그런데 저는 마지막에 제가 소주를 좀 뿌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린내를 없애고 그리고 그 가리비는 저희들이 또 따뜻할 때 먹고 또 국물을 스프처럼 먹었더니 세상에 너무 맛있었어요. 완전 고급. 특히 그 조개에서 나오는 국물들은 타우린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 우리가 문어 삶을 때, 낙지 삶을 때 타우린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숙취.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샤플 모임 했을 때 가져왔던 그 일품 소주 한 병, 그리고 또 우리 김미연 씨가 우리 그 위스키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집에 있던 얼음과 그리고 콜라 하나 사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혹시 제가 불안한 거예요. 저 요즘 계속 복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또 여명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술꾼 같죠? 그래서 여명과 숙취 또 해소제라는 또 약이 또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여명과 숙취 해소제를 딱 먹고 그 다음에 가리비탕과 가리비탕 그 다음에 멍게 꽃새우 그리고 뭐 과자 뭐 하나 먹태깡인가 뭐 이런 것들 좀 뿌려놓고 포테이토 좀 넣고 그리고 속초시장에서 산 복숭아 단단한 복숭아 이래서 했더니 막 정말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머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술은 비싼 거 먹어야 되는구나. 일단 비싼 안주 먹어야 되는구나 느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4시에 잠들었는데요. 이랬어요. 속초에 우리가 더 이상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찍 일어나자 이랬는데 세상에 너무 죄송하게 제가 눈 떴더니 12시 반이었어요. 저는 핸드폰 시계가 고장났는 줄 알았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늦잠을 잔 거죠. 네. 그래서도 부랴부랴 그 다음에 아침에 보통의 이제 순두부 가게들은 2시에 클로즈입니다. 왜냐면 새벽보다 장사하기 때문에 정말 부랴부랴 달려가서 또 우리 김영애 순두부 먹었잖아요. 네. 참 제정신이 아니었죠. 네. 자, 아이의 해방님, 코칭인 라방 오랜만입니다. 속초 다음에는 어디로 가실지 정하셨을까요? 아니요, 안 정했고 그냥 세컨하우스는 종료합니다. 네, 세컨하우스는 종료하고요. 다음에 좀 이제 컨디션이 좋으면 한국의 그 남도지방, 뭐 전라도든 아니면 남해 이런데 요즘은 그 한 달 살기, 일주일 살기 이런 게 많이 보편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2026년도에는 제가 부산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계획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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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지선님, 감사합니다. 코치님 미래인재 강의 듣고 타자 연습도 종종 하고 있는데 재미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희도 미래인재 클래스에 있는 강의 내용들이 지금 대한민국 학부모님께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코치님 사진 너무 상큼하고 보는 사람 다 덩달아 기분 좋아졌어요. 네, 오늘도 제가 사진을 위해서 바닷가에서 모래바닥에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덥석 앉았습니다. 덥석. 네. 네, 어서 오세요. 레몬이 푹 주무셨다고 들으니 너무 기쁜데요. 그렇죠? 내가 미쳤나봐요. 정말 푹 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순두부를 먹고, 그 다음에 제가 속초에 오면 항상 커피 마시는 데가, 설악산책이라는 그, 빌딩에, 소리 카페라고 있습니다. 2층에. 네, 거기 가서 이제 울산바위를 보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수욕장 투어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 남편과 또 함께 같이 또 속초에서 제가 먹어본 삼겹살 제일 맛있는 거. 근데 저는 사실은 삼겹살은 잘 안 먹지만 저는 그 집 김치를 되게 좋아해요. 묵은지 김치, 전라도 김치. 그래서 그것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우리 팀들은 지금 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네. DNS WKS님, 와, 이야기 듣는데 너무 부럽네요. 저도 일 시켜주세요. 그 일이 그런 일이에요, DNS님? 우리 마케팅 팀에 들어오고 싶으시구나. 네. 술 안 먹어도 먹은 것처럼 잘 놀 줄 아는데 말이죠. 그럽니까? 네. 이거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해수욕장 투어를 했는데, 아야진을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갔죠? 가진항도 갔었고요. 가진 해수욕장. 그 다음에 송지호는 그렇게 구경만 했고, 백도 해수욕장도 한번 돌았고, 거진항도 상당히 아름답거든요. 다 달라요. 해수욕장들이요. 한 군데가 다 달라요. 디자인도 다르고, 물론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신이 만든 거죠. 그리고 해수욕장 모양도 다르고 시설도 다르고 또 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다르고 그래서 정말 속초에서 고성까지의 그 많은 해수욕장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꼭 가시기 바랍니다. 훈서원님이 코치님 단백질 보충하셨다 하니 제가 배부르네요. 단백질은 속초에 그 순잣집이라고 있어요. 척산 온천 부근에. 근데 거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가재미 백반을 팔아요. 가재미 백반. 사실 가자미가 되게 많아요, 속초에는. 근데, 그리고 대부분의 집에서 반찬으로 나오는데, 저는 생선은요, 그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많이 두르고 약간 튀기듯이, 고온에서 굽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표면은 갈색인데, 주변에 그 지느러미까지 바싹 거의 많이 튀겨서 아작아작 먹을 수 있는 거. 아주 굵은 뼈만 못 먹고 잔가시 먹을 수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속초에서 많이 먹어봤는데 순잣집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김치도 맛있고 나물도 맛있고 반찬이 다 맛있어요. 현지인 맛집이에요. 예, 그리고 진짜 요즘 안에 MZ세대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가족과 함께 오는 경우는 많고 주로 골퍼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속초 쪽에서 유명한 게 곰칫국인데 그냥 물렁물렁한 그 생선을 맑게 지리로 먹는 건데 그냥 시원하고 술 많이 먹는 분들이 해장으로 많이 먹는 그런 탕이거든요. 예, 금액은 좀 비쌉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먹었죠. 네. 어바웃타임님이 귀로 속초 여행하는 것 같아요. 맛깔나게 묘사해 주시네요. 아, 그랬어요? 제가 설명하는 게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네, 코치님 덕분에 사진으로 힐링했어요. 아, 네, 유영진님. 네. 네, 세컨캐스님, 코치님 컨디션이 좋아 보여서 제가 더 편안하네요. 아, 그래요. 네. 어젯밤에 정말 숙면을 취했고, 근데 사실은 또 제가 속초 오면 잘 많이 잡니다. 예, 그래서 숙면을 취했고, 오늘도 또 제가 요즘 식사 조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식사는 조금만 하고, 네. 예, 그리고 또 소화제 먹고, 그래서 위가 일단 좀 편안하니까,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했는데, 뭐 위암이나, 사실 위 내시경이 위암 검사거든요. 네, 그런데 원래 작년에 해야 되는데 제가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정상으로 나왔는데 위염이 좀 증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처방받아서 일주일 동안 제가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이렇게 합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예, 근데 건강이 이제, 사실은 저는 아픈 거는 마음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버거워서, 아니면 화가 나서. 그러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 버거워서, 아니면 내 능력에 비해서 주어진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럴 때 우리가 화가 난다는 거는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못해. 근데 현실은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인내심 혹은 책임감, 의무감 같은 거를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못할 때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좌절감도 생기고 아니면 회의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만일에 3명이 있다 이랬을 때 나만 죽어라 열심히 한다 이럴 때 인간은 제일 화가 나거든요. 왜 나만 해? 쟤는 왜 안 해? 왜 나만 책임을 져야 돼? 쟤는 안 해. 사실 3명이 다 열심히 일하면 그건 화가 덜 나요. 네, 그거는 힘든 거예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나만 일하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도 많이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표현도 못하고 말할 상황도 아니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고 그러면 병으로 와요. 병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암은 스트레스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일도 하고 건강하게 표현도 하고 건강하게 해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쿨쿨님 푹 주무셨다니 너무 좋네요. 네, 다행이네요. 네. 유명진님, 네. 유명진이 요즘 너무 옛날 영상 올리시는데 단톡방에 저는 최근 영상 보고 오히려 우리 SC 강의를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옛날 영상은요 너무 오래된 영상은 좋은 내용도 있지만 또 세월이 많이 변해서 사실은 이제 그게 조금 바뀐 현상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최신 영상 위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세컨캐스님이 맞아요. 건강 이번에 피부로 느꼈어요. 1순위가 건강이에요. 그럼요. 건강해야지 행복하죠. 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부모님 세대, 우리보다 부모님 세대 중에서 유독히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며느리나 아들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얄밉게도 건강 관리하신다. 이런 얘기 해요. 정말 두 분만 좋은 거 먹으시고 두 분만 건강 관리하시고 그 얘기는 아니 손주도 좀 안 봐주시고 아니면 자식한테 진짜 맛있는 거 나눠주지도 않고 두 분만 저렇게 위한다 이럴 때 자식들이 조금 섭섭할 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못 해드리는데 그래도 알아서 저렇게 건강관리 해주시는구나. 사실 부인들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남편이 너무너무 자기 건강만 체크하면 얄미울 때 있어요.
자기만 오래 살려고 나한테 이러는구나.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과일이나 정말 큰 그 음식 같은 거 비싼 거 자기만 먹는 남편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막 영양제 자기만 챙겨 먹는 남편들 의외로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굉장히 미워하거든요. 얄미워해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 고맙다. 그래 건강 관리 해라. 아픈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사실은 굉장히 그 뉴스를 보면 지금 물난리가 많이 났죠. 그리고 지금 실종된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재산으로 피해를 본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까도 고속도로에 올 때 보니까 교통사고가 더 났더라고요. 교통사고가. 그래서 여러분들 빗길이나 이럴 때 정말 안전운전 정말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 혹시 조수석에 앉아 있을 때 남편이 뭐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거나 아니면 너무 흥분해서 만일에 속도를 올리거나 이럴 때 옆에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안전하게 갑시다. 급한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운전자가 좀 흥분했을 때 좀 가라앉혀 줘야 된다. 괜히 막 같이 흥분해서 막 덩달아 해서 운전자가 과하게 특히 운전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앞차도 있고 뒤차도 있고 옆차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제일 좋은 거는요, 방어 운전이거든요. 방어운전. 그래서 내가 남한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그 좌우를 살피면서 운전하잖아요. 앞뒤를 살피면서. 그래서 그런 것 좀 얘기해 보세요. 네. 해피 KH님이 세월이 지나보니 편찮으시지 않고 건강하셔서 이제는 너무 감사합니다. 시부모님께 이제는 감사해요. 그렇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만일 아프셔봐요. 병원 가야 된다라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해요. 그리고 내가 만일에 병원에 모시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면 너무너무 죄송하죠. 불효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진짜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건강할 때 수술했을 때 만일에 일주일이면 회복한다. 그렇지만 노인들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혼합해서 병이 또 막 또 전이가 되는 경우도 많고 합병도 많이 생기고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건강한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사실은 엄마 건강이 제일 우선인데 우리 엄마들이 내 건강을 참 체크를 안 하게 되죠. 보통 이제 의료보험공단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기본적인 암 검사를 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저도 사실은 작년에 검사하라는데 안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민번호를 딱 댔더니 검사 안 하셨네요. 그러면 공단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공단에 전화해서 제가 받아야 되는 암 검사가 무엇인가요? 제가 올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스위치 해줘요. 변경이 해줘요. 그랬을 때 본인은 10%의 비용만 내는 거예요. 10%만. 근데 물론 제가 위내시경 검사했을 때 수면 마취했거든요. 그럴 때는 그 비용은 또 제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위내시경 하니까 7만 얼마를 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약값은 별도로 들겠죠.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깨끗하다. 왜냐면 제가 워낙 위장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검사하면 깨끗하다. 또 제가 최근에 뇌 MRI도 찍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깨끗하다. 나와서 그건 너무 감사드려요. 만일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종양이 보이거나 막 이랬을 때는 또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기계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급피로하고 그다음에 정교성도 떨어지고 요즘은 자꾸 말을 하다 보면 단어를 자꾸 잊어버려요. 뭐 가수 이름도 오늘도 오는데 내가 빤히 아는 가수 이름, 내가 빤히 아는 그래서 뭐 연예 기획사 이름 이런 얘기들이 이름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랬을 때 굉장히 답답하고 내가 이제 뭐 정말 기억력이 문제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젊은이들도 다 망각을 하죠. 그래서 자꾸 기록하는 연습, 그리고 자꾸 한 번 더 생각하는 복기하는 연습 이런 걸 했을 때 우리가 뇌도 건강해질 것 같아요. 네. 조민주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월요일에는 제가 우리 강형종 사회 선생님들을 모실 겁니다. 사회 선생님. 지난번에 한번 저희 유튜브에 참여하신 적이 있어요. 아주 젊은 친구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 강사들은 확실히 소통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 티칭도 좀 달라요. 예전의 강사들, 레전 강사들은요, 그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막대한 지식과 많은 경험치를 갖다가 이렇게 폭포처럼 쏟아냈어요. 막 폭포처럼. 그러면 이 실력 있는 친구들은 빨리 받아들이지만 실력이 없거나 누적된 학습량이 없는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 명강사들. 그렇기 때문에 명강사들은 내가 이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혹은 친구들이 졸지 말라고 습득하려고 온갖 퍼포먼스를 많이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 그 젊은 강사들 보면 굉장히 젠틀해요. 젠틀해가지고 이 프로세스를 알려줘요. 좀 합리적이라고 할까요? 강의가. 근데 우리 강용종 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특히 이제 앞으로 입시에서는 내신이 점점 좀 많이 중요해집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경향입니다. 한국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신이라고 하고 교과라고 이야기하지만 미국에서는 GPA라고 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거는 학생의 학교 생활의 충실도를 보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도 충실했으니까 대학에서도 충실할 거야. 유학을 와서도 충실할 거야. 이런 걸 보는 거야. 기본적인 걸 보는 거예요. 내신은. 그래서 내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은 충실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왜? 평가 기준에 잘 따라온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내신의 평가 기준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거든요. 근데 상대평가는 9등급으로 나누는 거고 절대평가는 성취평가제에서 A, B, C, D, E 5단계나 A, B, C 3단계로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평가의 조건은요, 응시하는 이 수업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4%, 11%, 23%, 40%, 60%, 77, 89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교 학점자가 되면서 이 수업을 듣는 수강자 수가 적다. 그러면 9등급으로 나눌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성취평가예요. 어느 정도, 즉 다른 친구들의 실력과 관계없이 나는 100이라는 데에 대해서 완성도가 90이다 이러면 A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5단계는 이렇게 됩니다. 80%는 B를 주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2, 고3 성적은 성취평가가 되는 거고 고1은 상대평가가 된다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고1 내신까지는 고1 내신만 9등급, 중등 과정은 다 성취평가, 고2, 고3은 성취평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는 고1 과정 내신이 굉장히 많이 더 중요해졌다. 그런데 고1 과정에 국어, 수학, 영어가 있지만 사회하고 과학은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 그래서 문이과 구분 없이 전 계열 학생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즉 이과 아이들도 통합사회를 들어야 되는 거고 문과 아이들도 통합과학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 전 과목이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통합과학도 물생지하 전 과목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학생들에게 사회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거는 이제 내신 반영해서 말하는 거고 또 특히 경제라든가 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어 영역 문제로도 나오고 또 수학 영역 모든 영역에서도 배경 지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1 우리 강용정 선생님한테 이 통합사회 혹은 수능에서 이런 것도 수능 1등급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강의를 월요일날 오픈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날 아침 유튜브 샤론코치 TV에서 하시면 돼요. 자, 조민준님 어서 오시고요. 비스타 인하모니님 코치님 건강하셔서 샤밀리들과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훈서님 안 그래도 초6 사회 교과서 보고 수준이 높아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탐 강의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저는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 강의를 꼭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힘들다.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요.
저는 제가 의대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저는 탐구 영역에서 경제를 들을 것 같아요.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 5월, 화학을 하나 꼭 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화원 듣고 만일에 사회 과목에서 내 경제를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의대를 올 건데 우리가 원하는 물리나 화학을 들었구나. 잘했어. 근데 너는 경제를 들었구나. 야, 이 아이가 뭔가가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의 역량을 갖춘 아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어도 잘 봤고 당연히 1교시 국어도 잘 봤다. 그렇다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 메디칼은요 전 세계 수준입니다. 자, 똑바로 앉을게요. 네, 전 세계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의료 강국이고 의료 관광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강남권은요 해외에서 많이 오거든요.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술이 특히 이 불임, 난임 쪽도 굉장히 강하고요. 여러분 알고 있는 뷰티, 뷰티,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쪽도 강하고, 아니면 다른, 진짜 건강,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강남권에서는요, 이 메디칼 투어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랬을 때,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직까지 한국은 개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물론 펌 형태로 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활동 공부하면 참 도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내가 수능을 응시하지 않더라도 고교 학점제, 지금 내가 과목을 선택했을 때 저는, 특히 자연계열 최상위권은 경제 수업을 꼭 들어라라고 권합니다. 네. 예, 되시죠,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제가 또 말씀드렸네요. 네. 자, 토요일 밤이에요. 네. 여러분들의 토요일 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는 이제, 라방이 끝나면, 넷플릭스를 한 편 볼까 합니다. 예, 남편은 지금 자고 있어요. 예. 남편도 이제 운전하고 힘든가 봐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 한 번 보면서 또 달달한 영화, 특히 저는 이제 여성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대사 위주도 있고 또 생각할 수 있고, 예, 그러면서 풍경도 아주 좋고 이런 영화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영화가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또 한번 선택해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에 내일은 일요일이죠. 네, 월요일 아침 유튜브 샤론코지 TV에서 우리 사회 강의를 여러분들 꼭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네.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요. 네. 오늘 진지한 분위기인가요? 왜 오늘 진지한 거 없었는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이 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시국과 관계없이 막 하하 오는 것도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떤 비 피해가 빨리 다 해결되기를 바라고, 비가 일기예보 보니까 다음 주에도 많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더 관리 잘 하시고 특히 창문 잘 닫고 그 다음에 제습 잘 하시고, 네, 그리고 특히 너무 찬 음식 먹어서 배앓이 하지 않게 이런 것들도 또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많이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네.